예, 반갑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는 꼭 1년,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는 꼭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런 시점에는 이제 여론조사가 많이 일어나죠.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선 후보, 1년 남은 대통령 선거 후보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난 뒤에 지난해 11월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28%대로 1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중간에 한 3개월 동안 이제 많이 밀리다가 이제부터 이제 지지율 조사가 굉장히 좀 신뢰성이 높은 것이죠. 이제는 검찰총장직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주목을 받았는데 무려 18%포인트가 오르면서 급상승을 하면서 다시 30%대로 넘어서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에도 윤석열이 무너지면서 이재명이 올랐듯이 이번에 이재명이 내려가고 윤석열이 올랐습니다. 이제 윤석열과 이재명의 그 지지층이 겹치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 이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선 후보는 윤석열이 30%를 넘으면서 1위를 차지했다. 다시 1위를 탈환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서 서울시장 후보는 안철수가 1위, 부산시장 후보는 박형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박형준이 지금 대통령 선거와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5일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윤석열 총장이 32.4%, 그 다음 이재명 경기지사가 24.1%, 이낙연이 14.9% 이런 순서였습니다. 이낙연, 이게 지난 1월 21일에 비교해서 윤석열은 지금 18%포인트 정도 올라서 급상승을 한 것입니다. 다시 1위를 차지를 했고 그것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그동안 이재명이 상당히 30% 가까이 되면서 이재명 대세론까지 만들어졌는데 이재명 대세론이 한 방에 무너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의 지지층이 수도권, 충청, 대구, 경북이 이제 윤석열의 주 지지층인데 이게 이재명으로 상당 부분 갔다가 이제 윤석열이 재등장을 하면서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윤석열 지지율이 30%, 무려 30%를 넘으면서 뭐 이건 압도적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의 이 같은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이어질 것인가 하는 대목을 지켜보는 단기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대립각을 앞으로도 계속 세워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윤석열 총장은 그 보궐선거가 있기까지는 이 메시지 정치라고 하죠. 이제 강연이나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메시지 정치를 하게 될 텐데 어제 처음으로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 뒤에 첫 메시지를 내놓았죠. 그것이 이번 그 신도시에 대한 부동산 투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망국적인 일이다.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이제 부정부패가 전염병처럼 퍼질 우려가 있다. 전수조사, 국토부나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 문제를 파헤칠 수 없다.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많은 수사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검찰이 나서서 전면적인 수사를 펼쳐야 한다. 그 자금의 흐름을 따라서 전면적인 수사를 펼쳐서 지금 여기에서 막지 못하면 이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윤석열 경우에는 이 같은 메시지를 내놓아야 된다. 정면으로 문 정권의 실정을 제대로 맞서서 지금 지적해 줄 수 있는 야권의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을 하면서 윤석열이 생각하는 국정, 윤석열이 공정과 정의로운 국정, 앞으로의 이 국정 운영 방향은 자기가 생각하는 국정 운영 방향은 어느 곳이다 라는 것까지를 메시지를 내게 된다면 상당 부분 윤석열의 이 지지율 1위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보궐선거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다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에서 지난 5일과 6일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이것도 조사를 한 것입니다. 가상 대결이죠.
안철수와 박영선을 붙여보니까 안철수 47.3%, 박영선 39.8%, 7.5%포인트 차이입니다. 그 다음 오세훈과 박영선을 가상대결 붙여보니까 45.3 오세훈, 박영선은 41.6, 3.7%포인트 차이입니다. 안철수나 오세훈 모두 야권 후보 단일화만 해낸다면 박영선을 이긴다. 안철수가 훨씬 좀 많이 앞선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박영선 35.8, 안철수 26.4, 오세훈 24.2 이런 식으로 박영선이 월등하게 이긴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그동안의 흐름,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안철수와 오세훈이 이제 단일화를 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관심이 쏠리는데, 어제 마침 맥주 회동을 했죠. 안철수와 오세훈이. 두 사람이 만나서 오늘 발표하기는 오늘 18일까지 단일화를 완료한다. 전체의 큰 틀에서 서로 좋은 인상을 받았다. 단일화를 해낼 수 있겠다라는 서로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 작은 세부적인 것은 실무팀에 맡겨두고 큰 틀에서 단일화를 이루어내자는 데는 합의를 했다.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권이 문정권 심판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한 팀으로 모여야 한다. 이런 것은 합의를 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한쪽이 후보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이가 이제 자기는 개인이 아니고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보하는 일은 이제 생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많은 가능성들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금 야권 전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연대의 틀을 만든다. 또 당장 무슨 합당이나 통합이 아니다 하더라도 합당과 통합, 연대의 모양을 약속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고 보궐선거 뒤에 지금 이제는 윤석열을 비롯한 금태섭 모든 야권이 틀로 모이는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아직 많이 널려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만남이 일단 좋은 인상을 받고 서로 단일화에 어느 정도 많은 의견의 일치를 봤다. 두 사람이 이거 얘기를 조율한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말들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혼선이 빚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서로 단일화에 강한 서로 의지를 확인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마는데, 안철수와 오세훈은 상당히 접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 단일화를 이루어내고, 이 단일화가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 국민의힘, 국민의당 비롯해서 야권 전체가 이 하나로 연대하는 모양으로 가야 되지, 어느 한쪽이 피를 흘리는 경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대선까지 남아있는 마당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약 오세훈이 안 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 전면 나설 수 있는, 또 만약 안철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당 안철수 지지층들도 전면 이렇게 야권 지지층으로 다 한 틀에 모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점에서 아직은 시간이 이게 시간이 일주일 정도인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큰 틀에서 여러 가지를 의논을 하면 단일화를 이루어내면 박영선을 앞선다. 3.7%, 오세훈은 앞서고 안철수는 7.5%가 앞선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양쪽 여야 후보가 확정이 됐죠. 국민의힘은 박형준, 민주당은 김영춘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지율 조사는 없습니다. 가장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지지율 조사는 가상대결을 펼쳐봤던 지난달 27일, 28일 날 가상대결을 펼쳐봤던 그 부산일보와 YTN이 공동으로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그 결과가 부산 지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가장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지지율 조사는 아직 없는데, 그때 조사가 박형준, 국민의힘의 박형준은 47.6%, 민주당의 김영춘은 29.9%, 1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15에서 17%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게 그동안 계속 흐름이었다. 부산의 보궐선거는 앞으로 뭐 몇 번 더 출렁일 것이고 뭐 그렇게 어느 한쪽이 쉬운 선거는 아닐 겁니다. 지금 가덕 신공항 문제도 현안으로 떠올라 있어서 상당히 여러 번 뭐 또 출렁일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큰 어떤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는 이 중앙당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앞서고 있다 하더라도 부산 쪽에 좀 자주 내려가서 부산 시민들에게 이 가덕 신공항에 대한 협조 부분이나 또 부산의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 많은 애정, 스킨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부산시장 선거는 평소에 그동안 유지해온 그 지지율 차이를 15% 이상의 그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뭐 서울과 부산에서도 그렇듯이 지금 전국적으로도 민주당은 이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야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지금 부동산 투기 부분, 부동산 투기 저 부분은 너무 예민한 부분이고 저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정을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지금 부동산 폭등, 이 부동산 폭등,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그 기관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어느 선까지 돼 있는지를 지금 다 파헤쳐 봐야 하는데 지금 정치권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땅 투기를 하고 있었다. 이 땅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땅 투기를 하고 있었다. 집권 여당 측의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이 지금 다 전모를 드러내게 된다면 뭐 지금 당장 보궐선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도 이 결정적인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대선은 윤석열, 서울은 안철수, 부산은 박형준 이렇게 지지율 1위를 달리면서 또 국민의힘 비롯한 야권의 지지율이 오르고 민주당의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지금 30%대로 또 내려앉았거든요. 40% 이하로 내려온 것이 여론조사가 여러 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야권의 현재 뭐 좋은 분위기다 일단은 이렇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가 있고 야권 전체가 큰 틀에서 연대해야 하는 이게 지금 여기에 중심 주역이 이제 윤석열, 안철수, 오세훈, 뭐 또 부산의 박형준까지 모두 주역이 돼야 될 사람들인데 이런 주역으로 큰 연대의 틀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방면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가 갈 수 있느냐. 그런 방면으로 윤석열이 또 대표주자로 나서서 문 정권에 대해서 직접 대항해서 문 정권의 실정을 뭐 정면으로 부각을 하고 또 자신이 생각하는 또 앞으로 국정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